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술비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수술비 보험을 잘 알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숨어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잘 몰라서 나만 손해보고 있었다거나 남들은 다 누리는 혜택 나만 못 누리고 있었다거나 하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수술비 보험으로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호종 수술비 보험은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질병에 의한 수술들만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을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관에 정해진 것만 빼고 모두 보장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질병수술비 보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1호종 수술비라고 해도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다 보니 어디는 유방 만모통 수술이 보장이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치질수술 보장이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렇게 보험사마다 그리고 수술의 종류마다 보장이 천차만별입니다. 실손보험처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1호종 수술비를 선택하실 때도 보험사의 약관을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1호종 수술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수술비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신체 부위에 따라 어떻게 보장하는지 얼마를 보장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유방의 수술 파트입니다. 수술의 종류는 많은데 그중 4번 기타 유방 수술에 한번 살펴볼까요? 수술명이 있고 그 옆에 수술 종류가 있죠.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4번 항목의 기타 유방 수술을 받으면 일종 수술비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보여드리는 약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호종 수술비를 가입했는데 1종 20만원, 2종 50만원,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1000만원으로 가입 금액을 설정했다면 위 4번 기타 유방 수술을 받으면 2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타 유방 수술에는 대표적으로 만모톤 수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모톤 수술은 유방의 혹이나 병변의 조직 검사 또는 제거할 때 사용하는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의 기기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수술입니다. 수술의 명칭이 아니라 기기의 상표명이다 보니 약관상에는 만모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타 유방 수술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명확하게 명칭이 쓰여진 게 아니다 보니 회사에 따라 보장이 되는 곳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근골의 수술 파트입니다. 근육과 뼈에 대한 수술 시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7번 비골 수술입니다. 코뼈 수술을 받으면 1종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약관에 써있는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비중격 망곡증은 이제 코뼈가 좌나 우로 심하게 휘어져 있을 때 실시하는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받았을 땐 1호종 수술비에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어서 8번 항목을 볼 건데요.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에 대한 관열 수술 시 2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호종 수술 비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관열, 비관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차례가 왔네요. 관열과 비관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더 쉬워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관열은 피 보는 수술, 비관열은 피를 안 보는 수술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 개복을 하면 이제 피가 나오죠. 그리고 내부 장기들이 보일 겁니다. 이 중 맹장을 제거하게 되죠. 관절 수술은 이처럼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직접 보면서 실시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반면 비관열은 직접 보지 않고 실시하는 수술인데요. 똑같이 맹장 수술인데 내시경을 통해 제거했다면 비관열 수술에 되겠죠. 사람이 직접 해당하는 부위를 본 게 아니니까요.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관열인지 비관열인지에 따라서 같은 질병임에도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고 보장 유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애매하게 관열, 비관열 그 사이에 있는 수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매한 수술들도 약관에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드리면서 계속해서 8번 항목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악골은 이제 위턱뼈를 말하고요. 이 위턱뼈에 대한 수술을 할 때는 직접 피부를 절개하고 뼈를 확인하고 실시하는 관열 수술일 때만 이종으로 보장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비관열 수술은 보장하지 않는 거냐? 그것도 아닌데요. 보장은 해주는데요.
관련 내용은 뒤에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의 흉부의 수술 파트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17번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 수술인데요. 일종으로 보장해줍니다.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은 아이들의 목젖 양쪽 편도나 코 뒤쪽 아데노이드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을 때 받는 수술인데요.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코골이나 무호흡 같은 수면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 수술을 받았을 때 일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어서 순환기계 및 비장애 수술 파트입니다. 혈액의 흐름 대표적으로 심장이랑 비장에 대한 수술이 어떻게 보장해주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22번부터 29번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 23번이 좀 눈에 띕니다. 23번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 및 손가락 발가락 혈관 관열 수술인데요. 이 수술을 받으면 일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28번 체내용 인공심박 조율기 매입술은 3종으로 보장하는데요.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으로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일 때 이걸 조절하게 만드는 심박 조율기를 이식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 시에는 3종으로 보장해 줍니다. 다음은 소화기계의 수술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신체 장기 부위가 많다 보니 역시 항목도 가장 많은 파트인데요. 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 담도, 관열 수술 시에는 3종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담낭은 이제 쓸개라고도 하는데요. 염증이 생겨서 이걸 떼어내는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낭 절제술은 한다고 무조건 3종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개복 수술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하죠. 담낭 절제술을 받았는데 비관절 수술을 했다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는 다른 종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아예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41번은 충주 절제술입니다. 맹장 수술인데요. 맹장염으로 수술했을 땐 2종으로 지급받고 44번 치루, 타랑, 칠액 근본 수술 시엔 1종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번엔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파트인데요. 비뇨기계 수술 시 이렇게 보장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 47번 요실금 수술 시에는 1종으로 보장해주고요. 54번 제왕절개, 만출술은 제왕절개 수술을 말합니다. 제왕절개 수술 시에는 1종으로 보장해주네요. 이제 내분기계, 신경계, 시각기의 수술에 대한 약관입니다.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볼만한 수술은 안검하수 수술인데요. 괄호 안에 눈꺼풀 처짐증이라고 있죠. 눈꺼풀 처짐에 따라 안검하수 수술을 했을 땐 일종으로 보장해주네요. 그리고 이제 시각기 수술 파트에서 71번 백내장 수술 정체 관열 수술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으로 보장하긴 하는데 백내장 관열 수술일 경우에는 지급해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어서 청각기의 수술도 있고 상기 이외의 수술에는 실손에서 3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한 체외충격 파쇄 석술을 2종으로 보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88번인데요. 앞으로 제가 수술 관열, 비관열 수술을 분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소화기계 수술 파트에선 담낭 절제술은 개복해서 수술하는 관열 수술일 때 3종으로 보장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시면 비관열 수술에 대해서는 소화기계 수술 파트의 약관이 없었는데요. 빠져있는 이 비관열에 대한 내용, 즉 88번 항목입니다. 즉 약관에 특정 수술명이라 써있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 목적 수술이라면 88번 약관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88번을 보면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피란 피부를 통해 뭔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뇌하고 심장에 대해 내시경, 카테터, 고주파, 전극 중 하나인 비관열 수술을 실시했다면 3종으로 보장해주고 후두, 흉부,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절은 2종,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은 1종으로 보장해주죠. 즉 이제 관열 수술에 대한 건 앞부분의 각 부위 파트별로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위에 빠져있는 관열 비관열 수술에 대한 건 88번을 통해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 5종 수술비가 열거주의 방식이긴 하지만 보장 범위가 다른 열거주의 유형 보험들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씀드린 이유인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에 대해 알아보죠. 암,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시에 관열적 수술은 5종으로 보장해주고 암 종중 기타 피부암은 관열 수술이어도 3종으로 보장해주네요. 그 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 비관열 암 수술은 3종이고요. 그리고 수술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운 방사선 치료 역시도 3종으로 보장해줍니다. 암을 없애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1호종 수술비를 통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는 사이버 나이프, 정의적 방사선 치료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요약하자면 1, 5종 수술비의 질병의 종류와 수술의 기법, 난이도에 따라 자잘자잘한 수술비들부터 암, 심장, 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해주는 보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제왕절개, 치액, 요실금 수술부터 카테터 비관혈 수술, 개복관절 수술, 암 수술까지 보장해주니까요. 또 기존 진단비들이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특성과 다르게 반복해서 매회 지급이 가능하니까 장기적인 치료에 충분히 지원이 되는 보험이기도 하죠. 다만 약관에 따라 보장이 되는 회사도 있고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골 수술 중에 소개해드린 이 회사는 비중격 망곡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코뼈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비중격 망곡증의 원인이었다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는 또 보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치액, 치류 같은 치질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만 하도 1, 5종 수술비에서 항문, 질환 수술을 잘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보장해 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고 요즘엔 일부 회사들 빼곤 대부분 다수의 회사가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보장하지 않는 회사를 고르면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제왕절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종으로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요실금도 마찬가지고요. 요실금은 전체 회사 중 절반 정도는 보장하고 나머지 절반은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검하수 관련돼서도 안검 내반증을 원인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하는 곳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질병과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은 예시 속에도 보장 유무가 정말 차이가 크죠. 따라서 1, 5종 수술비를 가입하실 때 회사와 약관을 그냥 된다, 안 된다로만 볼 게 아니라 내 개인적 건강 상태나 관심, 수술 위주로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1호종 수술비의 지급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전만 해도 웬만한 수술비 실손 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다 보니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 2세대만 해도 보장 비율이 90에서 100%였고 자기부담금 상함제까지 적용돼서 수술비 부담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손보험 개혁안이 나오면서 5세대 실손의 윤곽이 드러났고 하면서 수술비의 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도 이제 중증인지 경증인지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또 보장 차이를 다르게 하고 심지어 자기부담금률이 50%에서 특정 치료는 90%, 95%까지 높인다고 하니 이제 실손만으로 수술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손이 커버해주는 영역이 점점 좁아질 거란 얘기죠.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보험료만 납부하면 혜택 좋은 1, 2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일부 2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가입자분들은 실손만 믿고 의료비 부담을 대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1, 5종 수술비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요즘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웬만한 제안서에 1, 5종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오늘 1, 5종 수술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보험회계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영상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